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월간 우리 동네, 오늘은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 너무 기다렸어요. 차혜리 셰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 2월 식재료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에피타이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입춘도 좀 지났어요. 추위도 좀 한풀 꺾이면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입맛 확 한번 돋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추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춥더라고요. 입춘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하면요. 몸에 쌓였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돕는 상큼한 사과 퓨레 드레싱과 신선한 채소들로 우리 몸속에 봄을 알리는 디톡스 샐러드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과 퓨레 드레싱 만드는 법으로는요. 사과 1개, 플레인 요구르트 100ml, 꿀 2큰술을 믹서기에 넣으시고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요. 채소는 양상추,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블랙 올리브, 그다음에 라디치오, 비트 등을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라서요. 찬물에 담갔다가 수분을 제거하신 뒤에요. 그릇에 예쁘게 담으신 후 드레싱만 뿌려주시면 돼요. 네, 드레싱 만들 때 사과랑 플레인 요거트, 꿀 3개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너무 진짜 간단하네. 상큼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쉬우니까 집에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봄의 시작 이제 2월인데요. 제철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던 거였었거든요. 새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새조개하고요. 새조개. 네, 그다음에 단맛이 일품인 꼬막, 그다음에 봄의 알림이 봄동과 달래. 이렇게 이번에 2월에 식재료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좋네요. 다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이어서 오늘 네.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제 꼬막 새조개는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나는 또 해산물이기도 하거든요. 꼬막 하면 이제 남도의 뭐 제사상이나 뭐 잔치상 이런 데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한데 왜 꼬막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꼬막이 아마 뭐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꼬막이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불려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꼬막 조개, 안다미 조개 등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진흙 바닥에서 생활하는 꼬막은 예로부터 연안의 어민들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됐다고 해요. 네.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보시면요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네. 이게 꼬막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지면서 꼬막이 많이 유명해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그렇게 힘의 상징으로 또 알려졌다고 그러시네요. 꼬막을 네. 먹으면 힘이 세진다. 아, 네, 맞아요. 꼬막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꼬막은 네. 크게 참꼬막하고 새꼬막, 피조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꼬막 중에 가장 꼬막이라는 의미에서 참꼬막은 표면이 털이 없고요. 골이 깊은 반면에 골이 폭이 좁으면서 털이 나 있는 거는 새꼬막, 참꼬막보다는 사실은 맛이 조금 덜해서 똥꼬막이라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 꼬막을 너무하네요. 많이 너무해요. 드시잖아요, 이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죠. 가격도 이제 저렴하니까 이제 많이 드시는 편이죠. 참꼬막이 또 비싸요, 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꼬막 중에 최고는 이제 피조개인데요. 철을 하면 헤모글로빈이 풍부해서 피조개는 또 특이하게요.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더 맛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저도 아직 올해는 꼬막을 못 먹어봤는데 얼른 올해 첫 꼬막을 네. 맛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네. 일단 꼬막을 손질할 때 삶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삶아야 좀 맛있게 삶아 먹나요? 각자 비법이 있으실 건데 저는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삶는 방법 아니면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냄비에 꼬막에서 나오는 수분만 가지고 그렇게 돼요? 예, 삶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삶는 법으로는 물이 끓기 직전에요. 꼬막을 넣으시고요. 방향을 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한 3, 4분 방향으로? 정도 삶아내시면 되게 맛있고요. 자체 수분만으로 익혀내는 꼬막 같은 경우에는 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요리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저어주면서 삶은 꼬막은 전이나 무침 등에 아주 잘 어울려요. 네. 저 사진 속 꼬막 지금 하나 떼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한 방향으로만 젓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거의 한 방향으로만 안에 젓는 저도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에 뻘이라든지 이런 것가 혹시 들어있거나 이럴까봐 한 방향으로 저으신다는 얘기가 있으셔요.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어머니께서 이제 꼬막 반찬 같은 거 해주실 때 네. 까고 있으면 저도 이제 옆에서 하나씩 이제 주워 네, 먹느라고 맞아요. 그만 좀 먹어라. 너 때문에 반찬 다 없겠다 이제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네.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맛있게 이제 삶았어요. 삶고 난 후에
어떤 요리를 좀 해볼까요? 셰프님만의 또 비법 요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꼬막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맛있죠. 전통으로 많이 맛있죠. 뭐 반찬하려고 준비해놓으면 어느새 다 없어져갖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꼬막은 진짜 삶은 즉시에 초장에 찍어 먹는 이제 회 이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알갱이를 까서 양념장을 올리면 반찬 한 끼 딱 뚝딱 하실 수 있고요. 뭐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뭐 꼬막 무침, 그다음에 꼬막 대파 무침, 그걸 이용한 꼬막 비빔밥 이렇게 하는데 각자 뭐 따로따로 소스를 만드시기는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로 쓸 수 있는 특제 소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고춧가루 5큰술하고요, 다진 마늘 2큰술, 그다음에 진간장 2큰술, 설탕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식초 4큰술, 그다음에 여기에 레몬즙 1큰술을 넣으신 다음에요. 고춧가루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숙성을 시키셨다가 사용하시면 두고두고 쓰실 수도 있고요. 꼬막전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이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요. 술안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크게 한 장 탁 붙여서 맞아요. 네. 전 이렇게 네, 커다랗게. 그렇게 해야지만 좀 먹음직스러우실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추하고 청양고추, 그다음에 홍고추 송송 썰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달걀 하나를 따로 준비하시는 따로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대파가 되게 맛있어서 이것도 따로 넣으시면 좋으신데요.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 섞으신 후 꼬막살하고 함께 준비하시고요. 재료를 다 넣으시고 반죽하신 후 아주 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으신 달군 팬에요. 반죽을 넣으시고 익힌 다음에요. 여기에 계란 하나를 탁 깨서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홍고추를 팍팍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란만 살짝 익었을 때 탁 하고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듣는 내내 막 침이 비주얼도 나네요, 굉장히 정말로. 예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만능 양념장은 저는 이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집에 가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네, 여기. 네. 자, 꼬막 전도 이번 명절에 해 드셔도 괜찮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간단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고요. 그러겠어요. 네. 네. 자, 새조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새조개가 정말 맛있지만 문제가 좀 비싸요, 많이. 그래서 맞아요. 금값이라고도 하는데 비싸게 산 만큼 더 맛있게 먹고 싶은데 새조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저도 다 새조개 맛있지만. 엄청 네. 좋아하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조개 하면은 살짝 익혀서 숙회로 해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이렇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조개도 마찬가지로 전. 그다음에 살짝 반 건조시켜가지고요. 볶아서 먹기도 해요. 근데 새조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샤브샤브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샤브샤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부재료들이 많아서 사실은 새조개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푸짐하게 드시면서 행복한 밥상을 또 차릴 수 있는 기도 해요. 먼저 샤브 육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저는 채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무 400g 하고요. 당근 100g, 양파 1개, 통마늘 5알, 대파, 건표고 1개, 다시마 넣어서 육수를 끓이시고요. 건더기는 살짝 분리해서 버리신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먹는 재료. 새조개하고요. 양배추, 그다음에 시금치, 미나리, 냉이, 그다음에 제철 채소는 어떤 것도 괜찮고요. 뭐 취향대로 이제 뭐 네, 있는 네. 대로 좋아하는 넣으시면 거 또 그냥 되니까. 그다음에 소고기도 등심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또 준비하시면 또 별미로 또 드실 수 있고요. 더할 나위가 없죠 뭐. 네. 예. 그다음에 양념 소스는 그냥 채수에 간장만 넣으셔가지고 찍어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다 만약에 샤브를 다 드셨다, 그러면 그 국물이 남죠. 얘가 진국이에요. 여기에 칼국수나 면사리를 넣으시고요. 맞아요. 버글버글 끓이신 다음에 지금 김장김치 한참 맛있을 때죠. 살짝 올리셔갖고 드시면 아주 든든한 또 한 이게 끼가 진짜 또 또 별미죠. 네, 해결이 되죠. 네, 새조개 집에 맛있겠네요. 가서 마음 놓고 조개살만 골라 먹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서 야채만 좀 듬뿍듬뿍 먹었던 기억이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 저렴해지면 또 한 번씩 또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면 요리까지 또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산물 요리까지 만끽해봤고 제철 채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앞서 소개해주신 게 봄동과 달래 네. 이 두 개 먹으면 뭐 봄 왔다, 입안에 봄 왔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제 봄에 뭐 전령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봄동 그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사실은 겉절이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겨울에 숙성김치 드셨다면 이제 봄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삭하고 싱싱한 겉절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겉절이 하신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아주 간단한 양념 소스 알려드릴게요. 오. 고춧가루 2스푼, 액젓 2스푼,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작은술, 그다음에 올리고당 1작은술, 간장 1작은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춧가루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조금 놔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봄동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요. 손으로 그냥 먹기 좋게 잘라내시고요. 네. 준비된 양념장에 그냥 묻혀만 주시면 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깨 송송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맛있겠다. 끝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다음에 봄동은 전을 부쳐도 되게 맛이 있고요. 굉장히 전 부쳐 놓으면 달달하거든요. 그다음에 된장국과도 되게 잘 어울려요. 같이 먹으면요. 네네. 그다음에 달래는 뭐니 해도 양념장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달래장 해서 네. 김 싸서 딱 먹으면 네. 그게 또 김을 참 맛있어요. 부어가지고 거기에 밥 딱 얹으시고 거기에 양념장 딱 올려서 드시면 맞아요. 네. 다른 반찬이 또 필요 없죠. 그러죠.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두부전에 어울리는 양념장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여기도 간단하게 간장하고 다진 홍고추하고요. 반 스푼 정도 넣으시고 쫑쫑 썰어둔 달래 넣으시고요.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마늘 다진 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달래 향이 너무 좋아서 마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양념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달래도 전이나 무침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꼬막하고 봄동, 달래 넣으시고요. 오늘 저녁에 진짜 전 한 장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스트레스 이게- 방을 나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상상되는 맛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 이야기하셨는데 전을 또 많이 먹다 보면 좀 기름질 수 있거든요. 그쵸. 이때 한 잔 탁 마시면 좋은 차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달리 좀 전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입에 그 기름기를 싹 제거할 수 있는 체온을 높여주기도 하고 면역력이 아주 좋은 생강차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차. 네, 네. 생강차는 혈액순환하고 감기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또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력도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명절에 음식 많이 드시고 더부룩하다 그러면 그때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요. 생강차는 껍질을 벗기시고 얇게 그냥 점여주신 다음에요. 대추와 함께 그냥 끓여만 주세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드시면요. 면역력을 높여주실 수 있으니까는 장기간 복용하셔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네. 네. 마무리로 생강차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차이리 셰프님 명절 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명절 고맙습니다.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